남북한의 교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한 간의 교역은 햇볕 정책이 추진되기 약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77 선언을 하면서 대북 경제 개방 조치를 했습니다. 1988년이란 한국이 처음으로 올림픽 게임을 개최한 해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참여함으로 해서 북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권과의 경제 개방 협력 조치,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개방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한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북한으로부터 많은 물품이 반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상품이 북한의 도자기입니다. 위탁 가공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류 물품이 위탁 가공되었는데요. 한국이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어 북한의 근로자들이 의류를 생산해서 남한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왜 의류가 위탁 가공의 주 품종이 되었을까요? 의류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으로서 생산비의 임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북한 근로자의 저임금을 반영한 위탁 가공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된 상품이 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대북 경제 개방 조치를 추진한 직후 1989년 그리고 90년에 남북한 간의 총교역은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에 대하여 북한이 호응한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소련의 노선과 함께 개혁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북한과의 교역을 줄이고 서방과의 경제 협력에 나섰습니다. 또한 그동안 북한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소련과 동유럽이 그동안의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교역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남북한 간의 교역을 시작한 1988년 이후 1999년까지 10년 동안 교역 규모가 3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에 남한은 북한의 제3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간의 규모는 1998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햇볕 정책의 추진과 함께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가 또다시 크게 힘을 받게 된 것은 2005년도 개성공단의 출범 이후입니다. 남북한의 교역에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1996년에 강릉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남한 지역으로 정찰 임무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북한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표류하여 남한의 군과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교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한의 교역이 침체되었습니다.
남북한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한 내부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1997년에 발생한 IMF 위기입니다. 당시 남한 기업들은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 교역은 침체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5.24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교역을 중단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에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남북한의 교역 규모는 거의 제로와 다름없습니다. 교역 수지를 살펴보게 되면 1998년까지는 반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상품이 남한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98년 햇볕 정책 이후 남한의 물품이 북한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거래성 교역 때문입니다. 비거래성 교역이란 인도적 지원 혹은 금강산 개발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원자재, 제품, 물품들이 북한으로 이전된 것입니다.